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제 그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답안 작성을 위한 그런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셔도 돼요. 그래서 기입형이랑 서술형이랑 논술형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문제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입, 서술, 논술이 따로 전공에서 나오지만 초등은 이제 전공 AB에서 교육과정 AB에서 기입, 서술이 섞여 있고 논술은 뭐 쓸 때? 교직 논술 쓸 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항의 유형에 따라서 답을 쓰시는 게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의 문제들은 단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론 정리를 많이 하시고 막 지식이 정말 많고 왜 주변에 보면은 진짜 많이 아는데 자꾸 시험을 잘 못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이 문제의 유형이 기입이든 서술이든 논술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파악을 하고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도 그렇고 항상 이제 뭐 문제 푸시고 뭐 가다방 같은 거 주시고 하실 때 보면은 꼭 빠뜨리고 키워드 빠뜨리고 그냥 실수로 못 읽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항상 정말 집중을 해서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한다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우선 문제의 문항의 그 설명, 문제에 요구하는 그 질문 있죠. 그래서 질문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정말 당연해 보이지만 더 꼼꼼하게 해서 아까도 이제 문제 풀면서 봤었지만 그게 뭐 계획대를 물어보는 건지 가르칠 때를 물어보는 건지 아무튼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문제 단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질문의 내용, 그다음 주어진 문제의 사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항상 요즘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의 특성 이런 걸 항상 문제에서 반영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 내용, 학생 특성, 그 다음에 뭐 관찰 결과 이런 주어지는 사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긴 한데 이제 주어진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그게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문제의 방향에 맞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공부를 1년 내내 열심히 하고 완전 달달 외워도 그러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험인 게 문제에 대한 파악을 잘못하면 내가 달달 외운 걸 써도 오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상황에서 항상 내가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암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알아야 쓰죠. 그죠? 알아야 채워서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문제랑 가장 적합한, 문제에 가장 적용이 되는 중요한 그런 이론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쓰실 때 중요한 것은 기입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소문항 중에서 그냥 단순한 용어 쓰는 거, 괄호 안에 채워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쓰는 용어는 대부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특히나 교육과정이나 법에서 물어보는 건 똑같이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입형, 용어를 묻는 문제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서는 요즘 묻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강론서를 막 외우려고 하시고 통째로 막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의 경향과 맞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외운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무엇을 관련지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이든 중등이든 다 유아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문제들은 이제 보면 가에 근거해서 뭐 A 학생의 특성에 뭐 근거해서 가를 보고 이런 말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론만 쓴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것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실 때 그런 것들을 관련져서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아는 내용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아는 내용만 그대로 달달 쓰신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을 쓰실 때나 논술형을 쓰실 때는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관련져서 쓰시고요. 그 다음 서술형, 논술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을 쓰실 때 나중에 가답안 쓰시고 가채점 해보시면 점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결과 발표 났을 때 막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뭐냐면 문제를 보고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서술과 논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방향에 맞지 않았거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쓰셔야 돼요. 쉽게. 가에 있는 뭐 학생 특성에 근거해서 써라. 그러면 답을 쓰실 때도 학생 특성이랑 관련 지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다 맞는 것으로 채점이 되는 그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를 하시고 서술형도 논술형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 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길게 쓴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간결하게 하지만 부족하게 쓰시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근데 막 장황하게 길게 막 이렇게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간결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 항상 좀 생각하시면서 답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이신 분들은 유초등은 교직 논술, 중등은 전공 논술인데 논술에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논술은 뭐죠?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술형을 쓰실 때 항상 내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지만 최근의 문제들은 또 뭐 나의 의견을 조금 쓰는 그런 열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항상 상대방이 내 답안을 보는 채점관이 봤을 때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할지 설득이 될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게 필요한 문제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주제마다 다르지만 논술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그러한 개념이니까 그거에 참고를 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라 뭐 아주 많은 사실은 스킬들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해온 이론들을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 없이 암기하시는 건 여전히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이해 점검하시면서 암기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항상 문제 상황,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에 맞게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답안을 관련지어서 쓰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안을 이제 간결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풀다 보면은 당황도 하게 되고요.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막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고 뭐 아주 예상하지 못한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제 빨리 문제에 적응을 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씩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당황을 잘 하시거나 좀 그런 거에 좀 약하시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대략 좀 생각을 해주시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문제 형태에 맞게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다들 이제 잘 하셔서 시험 보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